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행복한 주말 되셨습니까?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웜의 소통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말에 우리 이승준 대표랑 글로벌 인사이트 내용 아직 버블이 아닌 이유 9가지 골드만삭스 그 자료에도 좋은 댓글들 몇 개가 보여가지고요. 그 댓글도 좀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2026년에 어떻게 투자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자산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갈피를 잡을 것인가 고민이 정말 깊습니다. 장기 투자도 좋지만 저희는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오랫동안 확보한 수익을 이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3.3인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 한 3, 4, 5월 달에 이 정도 금리에서 10년물 국채로 갈아타도 괜찮겠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시장이 약간 좀 경제가 쿨다운 되면 그러면 금리가 또 다시 떨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채권에서 수익이 내년 하반기에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3, 4, 5월 달에 뭐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버블을 걱정할 땐 버블이 아니라 하고 모두가 아니라 할 때는 위험하다는데 유튜브 어딜 돌려봐도 전문가들은 버블이 아니다, 5천 간다, 1만 간다라고 하는데 우린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보거든요. 네, 장이 조금만 빠지면 나와서 자 이제 골로 간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브 잘 아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영상만 올리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반등이 들어간다. 그래서 땡 반꿀 네, 이렇게 표현들을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 영상도 제가 다 봅니다. 네, 논리를 확인을 해보고 그 논리가 타당한지. 그래서 너무 다 강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네,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꽤.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세다 보니까 약세론적인 얘기를 그동안에 쭉 하셨던 분들이 좀 머쓱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만 빠지면 이제 진짜 빠진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논리, 어떤 논리로 빠진다고 하는지 그 논리를 우리가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7천 저번에 JP 모건이었나 어딘가 뭐 7천 얘기할 때는 과연 그 7천 전망은 타당한가? 그렇게 우리가 그 논리를 계속 분석을 해보고 배우고 또 그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논리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와 1등으로 봤습니다. 저에게는 연예인이신 박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찾아오시는 신규 고객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처음 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닷컴 버블과의 비교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그 당시는 역사에 남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이 비쌌던 시절 아니었나요? 그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이면 반드시 닷컴 버블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점 치고 다시 빠지고, 뭐 21년 코로나 때 시장 고점 치고 그러고 나서 많이 빠졌었잖아요. 22년도에. 그런 것 자체도 나스닥이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닷컴 때는 나스닥이 5100에서 1100 다시 갔으니까 한 80% 빠지게 됩니다. 코스닥은 뭐 그 코스닥 지수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닷컴 버블은 진짜 우리 생에 한 번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큰 거품 맞았습니다. 그것보다 또 조금 더 전으로 가면 에이지안 버블 해가지고 아시아 버블인데 일본의 자산 가격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세계 시가총액 10개 중에 6개가 일본 회사였었거든요. 그리고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수가 있고,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뭐 3배 정도 살 수 있다고. 거품의 역사는 과거에 보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품의 크기가 그죠? 어느 정도까지 거품이었는지. 그래서 작은 거품, 큰 거품 다 봐야 되는데, 닷컴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비관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꾸만 야 닷컴 때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박살난다.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닷컴 때랑은 전혀 아니죠. 닷컴 시절하고 비교를 하려면 지금 주가는 그 98년도에 러시아 디폴트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게 8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98년 10월 달에 LTCM이 파산하면서, 그러면서 한 2,900이었던 나스닥이 2,000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5,100까지 내리 달리면서 거품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지금 이번에 22년도에 조정받고 그러고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S&P 500이 3,500까지 갔었죠. 3,500 갔다가 지금 6,600, 700. 그러니까 그때 저점 대비해서 아직 2배가 안 됐는데 2,100까지 빠졌다가 5,100 갔을 때 2배면 4,200, 4,000. 나스닥으로 따지면 지금 한 4,000 수준이겠네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직 거품은 아닌데, 그때 거품 수준으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거죠. 계속 과거 어떤 버블하고 지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좋습니다. 배워서 뭐 남주는 건 아니니까요. 다들 너무 버블 아니라고 개인들을 안심시키니 뭔가 버블 전 큰 조정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댓글만 보더라도 지금 한쪽으로 막 쏠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이 최바닥일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거기서 긍정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꼭지에서는 부정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도 당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아직까지는 균형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정말 쏠렸다.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시죠. HK님이 왜 비교 대상에 꼭 버블이 심했던 IT 버블이어야만 하는가. 그 정도 버블 정도는 가야 버블이다라는 건 누가 정의 내렸나요? 가정부터가 오류인데 데이터를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정확한 얘기입니다. 꼭 버블이 나스닥 버블하고만, 근데 나스닥 버블하고 닷컴 때, 나스닥 버블이 아니라 닷컴 때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자료에서 골드만삭스는 아직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진심 모든 전문가 유튜버들이 버블 초입이라고 하는 상황임, 마치 9월 조정장을 모든 유튜버 전문가가 외쳤을 때와 같은 상황임, 제기에는 아직 버블 초입이니 빨리 타서 부자 되라는 큰손들의 꼬드김으로 들립니다. 전 올해 10월 말에 80% 기술주 주식을 정리하고 20% 정도의 올드 이코노믹 주식만 들고 있습니다. 수익이 30억 정도 되는데, 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 중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자금을 지키는 게 더 큰 투자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비관론자로 의심받기 싫어서입니다. 평소에 전 그 누구보다 긍정론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마치 코로나 상승 끝물에 나타난 현상과 매우 유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21년 지금 2020년 12월하고 21년 1월 2020년 12월 정도처럼 보이거든요. 반도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월 달에 자금 안 받고 5월 달에 주식 다 팔고 6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고, 종목별로는 7월, 8월, 네, 그리고 연말에 고점이 나왔던 21년도에 중소형주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랠리가 끝나면 중소형주 장이 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이 끝날 거다라고 보는데, 저랑 되게 우리 토디님이 저랑 시각이 되게 비슷하신데, 예, 그 중소형주 큰 기술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지금 스마트머니 분들은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다른 채밀턴 분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인의 포지션과 전망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분들의 댓글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그랬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코인이 먼저 꺾인 게 탄광속 카나리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신 분이다. 그죠? 2022년 바닥치고 돌았을 때도 보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제일 먼저 잡고, 주식시장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그때 하방 경직을 먼저 만들고 돌았을 때, 그때 또 저한테는 이 비트코인이 하나의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고, 이번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신기한 차트 분석이랑 해놨지만 주식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행하면서 움직이는 게 뭔가, 그 얘기를 오늘 아침 최상무하고도 모닝 브리프에서 나눴었는데, 그게 사실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알트코인까지 쭉 제가 다 한번 훑어봤거든요. 코인이 먼저 꺾였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익 기반이라 버블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익이 과연 지속 가능한 믿을 만한 진짜 이익인지 가짜 이익인지 어느 때보다 더 의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적은 가까운 데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이익보다는 최근에 뭐 메타 같은 거 실적 발표하고 확 빠지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8일 이후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최근에 되게 힘이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경제 지표보다도 주식 시장 자체에서 분명히 그 신호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박전무님, 뭔가 눈빛 여전히 좋네요. 어려운 장 제대로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눈빛을 또 살피고 계셨군요. 네, 관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눈빛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채슬리 TV 컨텐츠는 그 어떤 채널보다 가치 있고 진정성이 있다.
Chesley is different, you know. 오나시스 킴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웜의 신바 댓글도 조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현대차 공장을 2년 내 전쟁이 끝나면 대파는 조건으로 헐값에 사갔는데 2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중국 업체에 넘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와 친구가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데, 그죠? 네, 그거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그 헐값에 팔았던 공장을 다시 지금 되샀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은 있지만, 네. 그 밑에 대댓글에서도 그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내년은 짝수해라서 K-팝 엔터는 급락하겠네요. 연말에 다 팔아야 되겠네요. 하셨는데 보통 3, 4월 달까지 특히나 내년에 BTS 완전체 복귀가 있잖아요. 내년 2월 그때쯤이니까 BTS 완전체 복귀하는 걸 보고 파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11월에만 주식을 10조 이상 팔았다는데 무슨 일인지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가격이 더블이 되고 하이닉스 3배 올랐고 하다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10조가 아니라 한 3조, 4조 정도의 수량을 팔았겠죠. 1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이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란 상황에서 팔다 보니까 금액이 허걱하는 수준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지나 조정이 마무리됐나 했더니 다시 하락 시작이네요. 할로윈 전략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년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올해는 생뚱맞게 4월에 큰 폭락이 왔고 8, 9월에 조정도 안 왔고 해서 이대로 조정 없이 할로윈 전략으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오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올해는 이 퀀트적으로 4월에는 좋았는데 오히려 올해는 확 빠졌고 8, 9월에 늘 오던 조정은 이번에 또 안 오고 계속 약간은 기존의 퀀트가 제시한 시장 움직임하고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댓글에다가 박전무가 얘기했던 그 9, 10월 조정은 음력으로 얘기했던 건가? 네. 금융시장은 유동성의 심장 박동에 반응한다. 제가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 번 되새겼는데, 그죠? 유동성의 심장박동.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그 유동성과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뭐 역레포 시장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런던 리보 금리는 어떻게 되고 막 어렵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는 게 시중의 유동성을 체크하는데 아주 좋은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모닝브리프에서 시중에 풀리는 뉴스케일 파워 주식이 주식 수가 엄청 늘어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빠질 때 들어가면 10배거가 될 수 있을까요? 플란티어도 이렇게 중간에 주식 수가 늘어났었나요? 제가 인턴이 얼마 안 됐어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가 많이 늘어서 이전 시가총액으로는 회복했지만 이전 주가 $50까지는 회복 못하고 $30 정도에 지금 머무르까지만 회복했다고도 이전에 모닝브리프에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나이키님 굉장히
모범생이시다, 그죠? 그동안 모닝 브리프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가 2028년 정도부터 이 흑자 전환하는 걸로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 아예 원전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듯이. 근데 그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캐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틀림없이 이 캐즘을 겪을 겁니다. 그랬을 때 25년이니까 지금 26년, 27년, 28년이라고 하면 26년이 만약에 유동성이 좀 스퀴즈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글로벌하게 경기가 좀 쿨다운 한다든지 약간 하드 랜딩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적전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고점 대비 많이는 80%까지 빠질 수 있다 했잖아요. 80%그 닷컴 버블이 깨져 있을 때는 아마존 주가가 95% 빠졌으니까요. 거품의 크기만큼 또 빠지는 폭이 클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10배가 날 수 있냐고 하셨는데 1,000원이 10,000원 갔다가 50%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0원에서 5,000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쪽 SMR 시장의 그 전망을 보면 5,000원이 50,000원 충분히 가죠. 10배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잔하기 전 한 1년 전부터 딱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흑잔할 때 들어가면 또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내년에서 내후년 내후년 초 그래서 1파 상승을 못 먹었더라도 저는 2파 바닥에서 사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SMR의 소형 원전 시장을 공부해 보면 충분히 바닥 대비는 10배는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가 1년에 몇 달 동안 해빙기로 이용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1도와 37도 간극이 36도나 되는 겨울의 초입이네요. 말씀해 주신 금융시장은 언제나 유동성의 심장박동에 반응한다. 그래서요. 선순환으로 6천조로 집도 사고 기업도 지키고 국가 일도 하는데요. 한 2,000조는 연기금처럼 투자 수익으로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받쳐주면 좋겠는데요. 하셨습니다. 웜의 신박 영상 보기 전에 EBS 다큐에서 2024년에 올린 인플레이션 관련 영상을 봤는데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반가운 얼굴을 봤지 뭐예요. 시게루 선배님이 등장하셨더라고요. 완전 반가웠어요. 아,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저도 본 것 같은데 소리 없는 세금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뜯겨나가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체슬리 컵 주문하고 싶은데 아직 유효한가요? 네, 재고를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마 내일 한 모레 정도 수요일 정도면 아마 완판이 이제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 말씀에 빵 터졌습니다. 명작이죠. 네, 제가 한 20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전문님 코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주말에 푹 쉬셔서 컨디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 콧물이 막 그리고 금토일은 정말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삭신이 쑤신 거예요. 근데 또 토요일날 아침에 축구는 아주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감기 걸리신 분들한테 오늘도 왔다 가신 분,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길래 한번 여쭤봤거든요. 혹시 이번 감기가
그 약간 몸살 증상을 동반하냐 했더니 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직원 중에 지난주에 마스크 쓰고 감기 걸렸다고 하는 직원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근데 감기가 걸려도 이거 쉴 틈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옛날 인피니티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게 기억납니다. 박전무는 아마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사람 뭐야 하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뭔가 몸을 좀 괴롭히면 막 아프고 막 좀 드러눕고 막 끙끙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또 회사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또 축구 가고 막 이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짜증나서 나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좀 아픈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데 그 허리랑 뭐 다리에 삭신이 쑤시던 게 싹 없어졌어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코 상태도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자, 미셸 리 얘기 들으니 최경주 선수 에피소드 생각나네요. 어떤 골프 기자가 비거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세게 치세요 라고 했답니다. 네. 최경주 선수랑 저랑 아마 동갑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얼마 전에 그 저희 축구팀 교회 그 입장식이라고 했나요? 뭐죠? 장로님 되는 그런 행사 있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최경주 선수도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웠습니다. 탱크 최경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SK텔레콤 행사 때 스카이 71을 갔을 때 거기서도 최경주 선수 한번 만나 뵙고 그때 사진을 찍었던가 안 찍었던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선수가 될까? 그 벽을 깨주신 분이잖아요. 네, 아주 존경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그랬죠. 최경주 선수한테 어떻게 그렇게 벙커샷을 잘하냐고. 전남 완도 출신 아니신가요? 해남?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경주 선수에 대한 에피소드가 어떤 분이 그 연습장을 갔는데 저쪽 끝에서 대각선으로 누군가가 거의 뭐 총알처럼 빵빵 이렇게 아이언을 치길래 누군가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경주 선수였다. 최경주 선수 약간 아마추어 시절에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하시죠. 다이어리는 언제쯤 나올까요? 스케줄표가 있는 탁상용 달력도 판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탁상용 달력은 저 위에 저희 어머니 작품으로 이렇게 탁상용 달력을 늘 만듭니다. 근데 비매품입니다. 저거는. 다음에 저희 회사 방문하시면 제가 하나 챙겨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달력을 좀 크게 만들어서 메모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구동성 조크에서 이렇게 큰 감명이 골프 철학, 삶의 철학의 핵깊이 새기겠습니다. 농담 조크한 건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 전문의 영상 보는 게 꿀입니다. 뉴스 보는 재미가 있고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떨어진 숫자는 다 같이 보는데 표현이 각기 다른 이유는 조금이라도 공부한 것이 냉정하게 보네요. 하셨고요. 1등 매니저 따라가고 있는 최밀턴입니다. 주식을 할 때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절감합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재고, 따지고 나름 고민하다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유하시고 포트 따라 100% 다 채워놨는데 미장이 딱 그때부터 쭉쭉 빠지네요.
뉴스케일 파워는 손절 타이밍 놓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에 육박하는데 지금 주가가 50% 이상 빠지겠는데 거의 그러면 고점에 사셨나요? 매니저분처럼 로스컷이 안 되네요. 지금은 노이즈 때문에 로스컷 매도를 하였고 추가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손절도 따라 해야겠죠 하셨습니다. 그 1등 매니저 따라 하기는 사실은 그 우리가 MP 변경만 보고 도대체 내가 이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계좌 두 개를 갖고 한 계좌는 그냥 똑같이 따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실제로는 보면 매매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는 저 잘 못해요. 아닙니다. 매수도 잘 못해요. 그 우리 오호석 매니저나 보면 최상무도 그렇고 약한 주식을 잘 자릅니다. 약한 주식 잘 자르고 네, 강한 주식으로 포트를 항상 계속 채우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좋게 봤으니까 샀는데 약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 봤더니 이게 주식 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많고 아까 어떤 분 말씀처럼 카니발 크루즈가 다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에 비해서 너무 유증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무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뭔가 내가 몰랐던 수급의 악재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는 그럴 때 내가 몰랐던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 빠지고 이런 건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이 회사만의 뭐 어떤 내가 몰랐던 악재를 발견해서 그러면 잘랐다가 자를 때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나중에 너 복수해 줄게 바닥치고 올라올 때 그때 10배 날 때 다시 들어가서 내가 10배 먹고 나올게. 네, 이런 마음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인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식으로 돈 벌면 자랑하고 싶은데 요즘은 장이 좋아서 그렇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 보면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체슬리에 스며들고 있나 봅니다. 우리 별 하나님 조순부 닉네임이신데 고수 다 되셨네요. 상록수 그늘 밑에서 금융전사의 꿈을 키우면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머리에는 계산기가 들어있고 대인의 머리에는 사유가 들어있다. 우리 범희 형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국립현대박물관 사유의 방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성숙한 사람은 흠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약점을 늘 성찰하는 건 아닐런지요. 이 모든 게 애티튜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미스터 마켓 IQ 2만 나는 80 아니 50쯤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거예요. 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중수를 넘어서신 거예요. 네. 와, 내가 주식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모르면서 그동안 주식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중수를 넘어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력이 약할 때 모두가 적이고 국력이 비슷할 때는 근공 원교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국력이 강하거나 협력적인 관계에서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게. 하여튼 우리가 국력이 세져야 됩니다.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신박 첫 번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만 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될 청년 실업. 자, 여기 보면 20, 30대 청년 중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지난달 73만 6천 명에 달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는데,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역대 최다였고요. 4년제 대졸자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2030 20, 30대 장기 백수는 3만 5천 명으로 13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요. 청년 인구가 매년 20만 명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마저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이다. 20대 후반 청년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거나 실업자이거나 그냥 쉬었다는 백수 상태다. 야, 10명 중 4명. 이렇게 범실업자로 분류되는 25세에서 29세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고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이 실업자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서 실업률 수치는 오히려 도리어 낮아지는 통계 착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일자리 미스매치 수준을 넘어서 구조적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128곳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50대 이상 채용이 55% 증가할 때 20대 신규 채용은 10% 줄었고, 한번 뽑으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적인 고용제도 때문에 대기업들이 신입보다 검증된 경력직을 선호하고 그 결과 청년층의 채용을 억제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첫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백수 상태가 지속되며 평생 괜찮은 일자리를 못 구할 위험성이 커지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이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들일 정책이 절박하다. 단기 알바나 현금성 지원 같은 땜질식 처방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걷어내고 노동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이 그냥 쉬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인피니티 있을 때도 저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라도 고졸이나 대졸 사원을 매년 한 명씩 뽑읍시다 해서, 네, 그거는 계속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대졸 1명 뽑고 2명을 충원했죠. 이번에 우리 이세영 대리랑 박준혁 프로랑. 이게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른 데서 다 경력을 쌓아가지고 당장 데려와서 써먹을 수 있나, 네, 그런 직원을 뽑으면 되긴 하겠지만, 네, 저희는 계속 이렇게 좀 신규 신입사원을 계속 조금이라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면 다들 그죠? 나부터 실천하면 되잖아요. 나부터. 근데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20, 30대 이 동생들하고 아들뻘 하고도 같이 축구를 하면서 이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거든요. 그나마 좀 좀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면 뭐 아버지랑 뭘 한다든지 그러기도 하는데, 이도 저도 참 정말 절망적인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신입사원을 우리 증권업계에 요즘 보면 뭐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신입사원들도 좀 채용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필요도 없는데 뽑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다들 이제 보면 저희 증권업계나 이거 보면 다른 데서 다 빼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예전처럼 신규 채용해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한테 좀 활로를 좀 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에서 금은 영원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펜더의 발레 골드. 자,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금관을 쓰고 영생을 꿈꿨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꿈을 꿨고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은 황금도시 엘도라도를 찾아 목숨을 걸었다. 인류 역사에서 금만큼 욕망의 대상이 된 금속도 드물다. 그것은 희귀 금속을 넘어 권력과 부의 상징이자 불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담은 그릇이었다. 최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흥미로운 것은 그 배후에 중국의 조용한 사재기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 발표한 금 매입량은 올해 25톤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그 10배인 250톤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금은 어떤 국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다. 1983년 영국의 밴드인 스펜다우 발레가 발표한 이 노래는 기타리스트 게리 캠프가 007 시리즈의 작곡가 존 베리를 오마주해 만든 곡으로 제임스 본드 영화 골드핑거에서 영감을 얻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에는 금색으로 칠해진 여인이 등장하고 주인공은 금 퍼즐 조각을 찾아 헤맨다. MTV 시대의 화려함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금이여 언제나 내 영혼을 믿어. 넌 불멸이란 걸 알 힘이 있어. 언제나 믿어. 넌 금이니까. Gold, always believe in your soul. You've got the power to know you are indestructible. Always believe in cause you are gold. 가사가 이런가 봅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이듬해인 1984년 BBC는 LA 올림픽 중계 주제가로 이 노래를 선정을 했고요. 금메달을 향한 모든 열망이 골드라는 단어 하나에 압축됐다. 2025년의 금은 불안의 상징이 됐다. 중국의 사재기는 대미불신 때문이다. 금은 불멸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스펜다우 발레가 노래한 그 단어가 지정학적 긴장의 시대에 새로운 의미로 되살았다. 네, 저는 이런 칼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하고 이런저런 히스토리 인 팝스잖아요. 히스토리 인 팝스. 팝을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제가 재밌게 보는 칼럼입니다. 음악 평론가 시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재고 줄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탄다. 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재고 자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양사의 지금 반도체 재고는 2, 3년 전만 해도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등으로 45조 원에 달했지만 올해 3분기 말에는 40조 원대로 줄었고요. 최근 AI 열풍으로 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폭증하는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빠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16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3분기 말 재고 자산은 27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24년 말에는 29조 한 7천억보다 약 2조 6천억, 그리고 23년 말 31조 정도보다는 약 4조 원 줄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6조 5천억 원에 달했던 반도체 완성품 재고는 작년 말 5조 4천억 원으로 3분기 말에는 3조 4천억 원으로 급감을 했고요. 생산된 반도체가 곧바로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의미로 수요가 공급을 강하게 앞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자산은 23년 말 기준으로는 13조 5천억, 24년 말에는 13조 3천억, 그리고 올 3분기 말에는 13조 1,500억으로 줄었고, 전체 자산 중 재고 자산 비율은 13.4, 11.1, 지금 8.9로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고 감소세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신호로 보는데,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글로벌 D램 공급자 평균 재고는 3.3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AI 열풍으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D램 생산 라인을 HBM용으로 전환했고 D램 생산량은 감소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과 D램, 낸드 플래시의 내년 물량까지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메모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각각 1.35달러, 2.18달러이던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난달 말에는 7달러, 4.35달러로 각각 5배,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전자가 일부 메모리 제품의 공급 가격을 최대 60% 인상했다고 로이터가 14일 보도를 또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호황이 다가왔지만 각 업체의 과제도 뚜렷한데 전자 DS 부문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고요. 현재 전자는 자체 AP인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을 동시에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있고요. 올 3분기 누적으로 전자의 모바일 1 AP 매입액은 11조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한 8조 7천억과 비교하면 25% 급증한 수치이고요. AP를 포함한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이 급증한 여파이고 DS 부문에는 호재지만 이를 탑재하는 디바이스 부문에는 악재인 셈입니다. 내년 초 출시되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최신 칩인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하지만 프리미엄 라인인 울트라 제품에는 퀄컴 제품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생산 캐파 확충이 과제인데 특히 지금껏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지만 전자 등의 공급 경쟁이 나설 경우에는 캐파를 확보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가 있고요. 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설비 투자액은 1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 장비 반입을 시작한 청주 M15X 팹을 통해 신규 캐파를 빠르게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돌아온 외국인의 비만약 모멘텀까지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AI 열풍에 대형 반도체주에 쏠렸던 한국 주식 투자금이 제약 바이오주로 움직이면서 관련주가 최근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가 주로 상장된 코스닥 지수가 14일 전거래일보다 2.23% 하락을 했고요. 전날 뉴욕 시장 하락 여파가 한국 시장으로 번진 결과였는데 그러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제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9% 올라서 마쳤고요.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ABL 바이오도 6.5% 올랐고 리가캠 바이오 4.5%, 파마 리서치 0.9% 등 제약 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 1월에서 10월 KRX 반도체 지수가 105.8% 상승하는 동안에 KRX 헬스케어 지수 상승률은 22.4%에 불과했었고요. 그러나 이달 들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데 13일까지 KRX 반도체가 0.8% 하락한 반면에 헬스케어 지수는 4.7%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오른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이동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반도체주인 전자, 하이닉스는 최근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와 횡보 중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키옥시아 실적 부진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이 흔들렸었죠. 자,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은 셀트리온이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도 순매수 상위권이었고, 반면에 외국인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4조 5천억, 1조 4천억. 야, 두 개 합쳐서 6조네요. 6조 거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종 또한 비만 치료제 관련 호재가 내년에도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업계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3년 글로벌 기준 67억 달러, 한 10조 규모였는데 28년에는 480억 달러 수준으로 한 60조까지 성장하고요. 이명선 DB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비만 및 관련 대사 질환에 대한 큰 관심이 유지될 전망이고, 미국 관세와 약가 인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코스피 많이 올랐지만 아직 6개월 투자 기회가 있다. 예, 이거 제 인터뷰였네요. 재테크 박람회 릴레이 인터뷰. 네, 박세익 채슬리 투자 전문대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잠깐 급락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명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네, 밑에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 코스피가 비싸지긴 했지만 아직 6개월의 투자 기회는 남아있다고 했고,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의미인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나무가 아닌 큰 숲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 안목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커진 트럼프 2기를 맞아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좀 표독스러운 얼굴의 사진을, 그때 사진 옆에서 많이 찍으셨는데, 이 머리도 참 저희 어머니가 머리 좀 빗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얼굴이 좀 표독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머리도 약간 좀 가발처럼 보이고요. 자, 이번 19일에서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2월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리는 2026년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26년 주식시장 전망, 역사에서 답을 찾다, 레이건 대 트럼프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합니다. 자, 여의도 대표 강세론자로 불리는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강세론자는 코스피가 4천이 됐을 때 6천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고, 저는 시장이 비관적일 때 낙관적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2020년 코로나가 폭락했을 때, 네, 그리고 2022년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네, 그때 연금이 만들어준 대박세, 지금 명품 주식 사서 내년에 명품 백 사라고 했고요. 올해 트럼프 관세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트럼프가 만들어준 봄맞이 대박앤세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이런 여러 가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우량 주식을 싸게 사는 거라는 거죠. 자, 앞으로 코스피를 어떻게 전망하나.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가 7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면 비싸진 건 맞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비싸진 주식도 있고 아직 싼 주식도 있다. 네, 최근에 뭐 클래시스만 하더라도 그죠? 고점 대비 거의 40%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택만 잘한다면 아직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네, 투자 기회가 있다.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되냐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기사로 나갔네요. 네,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 삼양식품도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한 25% 빠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APR 같은 미용기기, 의료기기인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클리컬 주식이 아니라 성장주죠. 그리고 턴어라운드. 제가 주식은 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 이 두 개를 이제 사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 주식의 예를 들었고요. 턴어라운드 업종이 있다면 배터리 주식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럴 경우 전 세계에서 유럽, 미국, 중동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빼고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부터 나중에는 로봇까지 이어지는 이 상승세에서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최근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 움직임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특히 하이브는 내년 상반기에 BTS의 완전체 복귀가 있을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하이브도 거의 고점 대비 한 40% 안 빠졌었네요. 자, 많이 오른 반도체 주가가 고점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있는데 최근 오라클에서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는 등 돈을 빌려 투자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 조짐이 보인다. 여기서 제가 약간의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투자하는 게 맞고 이번 반도체 상승 주기는 내년 1, 2월까지는 이어질 전망이고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2027년의 둔화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조정이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재테크 박람회에서 강연할 내용은 1980년대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과격하게 올리면서 시장이 망가졌다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미국 주시장이 올랐죠. 그 상승장을 주도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기준으로 삼는 롤 모델로 삼는 대통령이시죠. 레이건 정권 당시인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아시아 버블이 시작됐고 이후 일본 주가가 폭등하고 한국 주식시장도 올랐었죠. 지금과 비슷하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려 한다라고 강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토요일일 겁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앞으로 2027년에서 2029년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20일 새벽잠 다 잤다. 이 회사 실적 발표에 전 세계가 긴장한 이유. 엔비디아입니다. 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AI 거품론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 흐름이 좌우될 전망인데 엔비디아는 오는 19일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입니다. 올해 3분기 8, 9, 10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 S&P 500 기업의 92%가 이미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대여 엔비디아의 차례이고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해제됐지만 업무의 공백 여파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돼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는 물론 시장 전체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는데 실제로 올해 2월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도 매출 성장률 둔화가 지적되면서 다음날 주가가 8%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에는 트럼프의 또 관세 폭탄이 시작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같은 날 나스닥이 3%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AI 수요와 관련한 젠슨 왕 CEO의 발언이 중요할 예정인데, 자, 최민규 한투 운영 담당자는 AI 인프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의 병목을 잘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 관련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주요 고객사들이 캐펙스 계획을 상향 조정한 만큼 엔비디아 가이던스에 상향이 있을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요. 엔비디아 성장률의 둔화 폭도 관전 포인트인데, 엔비디아는 최근 6개 분기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성장률은 점차 낮아졌죠. 윤재성 뉴욕생명 CIO, 전 CIO 아니신가요? 네, 전 CIO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성장률은 100%에서 50%로 둔화됐는데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30이나 2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장률이 20%대로 향하게 된다면 현재의 높은 PER을 소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8월에 제시한 올해 3분기 매출 전망치는 540억 달러, 약 한 78조이고요. 가이던스에 부합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4%나 성장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이번 주에 홈디포 18일, 타겟이 19일, 월마트가 20일, 이렇게 주요 소매업체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네요. 국내 증시는 지난 14일, 지난주 금요일 3.8%나 떨어졌었고요. 특히 연초 대비 주가가 82%, 227% 오른 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감이 실린다. 강진혁 신한증권 연구원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AI 반도체 밸류체인이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AI 고평가 논란이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강세장에서도 10% 안팎의 조정은 자주 나타나므로 주가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은택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흐름이 지금과 유사했던 1986년 3저 호황 당시에도 마이너스 10% 내외의 조정은 1년에 2번꼴로 있었다면서 평년보다 더 많이 급등한 만큼 급락도 더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는 FMC 회의록 발표가 있네요. 19일 있고, 그리고 미국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90%에 달했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4%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투심을 반전시킬 자료가 나올지 주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예,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웜의 신박 머그컵이 나온 걸 깜빡했네요. 짜잔,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 머그컵이 나왔습니다. 그냥 머그컵이 아니고요. 스탠 머그컵입니다. 이 웜의 신박 머그컵을 애용할 생각입니다. 이 머그컵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 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열이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웜의 신박 머그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요. 웜의 신박 머그컵 박세익 전무와 신문 봅시다를 이 머그컵으로 차나 커피를 드시면서 애청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좋은 일에 쓸 생각입니다. 판매 수익금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 판매 수익금에다가 제가 그만큼 제 돈을 좀 더 얹어서 그렇게 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저희 채설리와 함께 오음의 신박 머그컵으로 또 좋은 일 하시면서 신문 보는 재미를 또 한층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